맞아요. 20년 동안 미국 유권자들이 중국을 혐오하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거는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한 20년을 쭉 팔로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 쪽은 성향이 중국을 그 정도로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미국 민주당도 공화당 못지않게 싫어하는 성향이 뭐 거의 한 7, 80%예요. 중국 혐오가 중국을 싫어하고 적국으로 생각하는 게. 그리고 공화당은 한 90% 정도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WTO 이후에 본인들 일자리 뺏겨가지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그걸 또 이용해 먹었잖아. 사실은 트럼프가 제일 많이 이용해 먹었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간 바이든도 중국 혐오를 적당하게 이용해 먹었지.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정치. 뭐 이게 네. 그러니까 아니, 중국 싫어하는 거는 사실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이 네. 일종의 이제 다시 조금 국력이 커지면서 약간 돈을 매개로 두려워하지. 해서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중국에서 어쨌든 이 코로나가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좀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그 반북에서 반중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확실히 파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반북 얘기보다는 반중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미국하고의 연결고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얘네가 만든 게 지금 한미 자유안보정책센터인데 네. 이거를 만든 게 하나회 출신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이라는 거예요. 김진영? 예. 육사 그러니까 여기 17기 이 사람이 하나회 그 김영삼이 YS가 하나회 척결할 때 제일 먼저 잘린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와. 그래서 이게 심각하긴 하네. 심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우습게 볼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 사태까지 지금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쿠데타 세력하고 구 쿠데타 세력과 신 쿠데타 세력들이 지금 접전까지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그 김용현 장군이 이제 캠프에서 활동할 때 이제 국방 정책 포럼이라는 거를 이제 했고 그다음에 국방 정책 자문 위원회처럼 이제 그거에 이제 위원장 이런 성격으로 했는데 아마 본인이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워낙 여러 가지를 이제 감투를 쓰고 있었고 제가 볼 때 이제 소위 그 엘리트 장군 플러스 그 약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컴플렉스가 있는 장군. 지금 노상원 씨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승진해서 어떤 사유로 실패했거나 좌천됐거나 뭐 본인 물론 성추행이나 이런 건 본인 잘못이지만 그렇죠. 여하튼 결과적으로 승진을 못했거나 김용현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2016년에 대장 당연히 1순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본인보다 항상 후순위에 있었던 동기가 이제 사성 장군이 되면서 본인도 아마 그런 데에서 약간 컴플렉스가 있던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국방장관이 연속 3연속 3스타가 되는 이런 모습들로 또 현출이 되죠. 그러면서 그때 많이 이 접점을 교류하고 했던 분들이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한 대로 계속 이어지는 인맥들이에요. 그게 이제 뒤로 오면 김관진 독사파 소위 이제 엘리트 군인들의 그 인맥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육사의 기수들로. 그건 언제 한번 김종대 의원님하고 같이 저도 군에서 이제 장군 비서를 해봤고 최전방에 이제 끌려갔다가 이제 그렇게 해보고 그 뒤에 이 군인들하고 김용현 장군하고도 회의를 쭉 해봤으니까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메모해놓고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언제 되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방금 전에 저 속보 들어온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 단수 지시 없었다. 지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더 많은 말을 할 걸로 그 국회에서는 증언을 안 했지만 당연히 말을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소방청장은 그러면 소방청장한테는 본인이 지시한 거 아니야? 본인 지시했죠. 본인이 지시한 거잖아. 본인은 지시한 적 없다고 또 얘기했죠. 본인은 또 지시한 적이 없다. 예. 그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 그러니까 뭐 소방청장이 거짓말한 거겠죠. 그러면은 뭐 그렇게 그 논리에 따르면은. 징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 이제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비화폰을 썼을 때 네. 비화폰을 쓰면은 다 녹취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거짓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소방청장이 비화폰을 썼는지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상대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비화폰끼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이 녹취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시 볼 일이죠. 예. 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7차 변론하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거의 끝나간다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판에 뭐 뒤집어질 만한 무슨 변수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 탄핵과 관련해서. 오늘 뭐 동아일보도 그렇고 예. 여러 언론에서 만장일치로 해라. 이거 8대 0으로 해라. 8대 0이든 9대 0이든. 네, 9대 0이든. 네. 9대 0은 되게 힘들 것 같은 게 이게 좀 복잡한 일이 있는데 왜 그러냐.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중간에 들어올 경우에는 변론 재개를 윤석열 측에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럼 너무 시간이 또 시간이 또 끌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8차를 계속 뭐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못 들으니까 이거 다 뭐 주주주 읽어줘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타이밍이.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의 최종 변론, 최종 진술한 이후에 만약에 임명이 될 경우에는 마은혁이 들어오려니까 마은혁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네, 나 그러니까 회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나는 회피하겠다. 이 재판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잘 이제 모르니까 안 진짜 웃긴 들어가겠다. 게 예. 윤석열 쪽에서 예. 왜 안 들어와? 마은혁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러네. 시간 연장을 위해서. 시간 연장을 위해서. 근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저는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한덕수 안 나왔네. 예, 신청했는데 네. 헌재에서 보류해 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네. 윤석열 쪽은 어떻게 해서든 시간이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2번까지 한 번 아니면 2번까지 하고 그다음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노무현 때는요. 그 증인 변론이 증인들 나오는 거 끝나고 이제 쟁점 정리하고 최후 진술하는 거를 2번을 했고요. 네. 박근혜 때는 한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아니면 2번을 한다고 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고 2주 걸렸습니다. 노무현 때는 2주 걸리고 박근혜 때는 11일 걸렸어요. 예. 최종 결정까지. 예. 그러니까 최후 윤석열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를 듣고 그렇게 걸린다고 치면은 3월 둘째 주가 최종 선고가 되겠다. 만약에 이거를 2번을 더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3월 둘째 주?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좀 빨라지면 2월 말은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2월 말은 힘들고 3월 첫째 주. 이 정도? 지금 박근혜 탄핵 당시에 3월 10날 했거든요. 그랬죠. 네네. 그때 국회에서 헌재로 보낸 날짜와 이번에 보낸 날짜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보다 지금 소위 이 갈등의 강도로 보면 뭐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도가 세졌잖아요. 그렇죠. 갈등의 정도가 강해진 것까지를 감안하면 헌재에서 소위 그냥 속되게 표현해서 면피를 한다고 보면 최소한 박근혜 때 당시에 그런 절차와 시간 이거 이상으로 해주면 딴소리 못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우리 국민들이 좀 답답하고 정말 내란성 불면증이나 각종 질병이 점점 심하지만 조금 더 인내를 갖고 보면 충분히 어떤 명분을 갖고 할 수 있게 그때도 8대 0이었죠. 그때도 당시에 소위 이제 뭐 우파 또 극우 뭐 등등 해서 누구는 X일 것이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순전히 헌법적 가치에 위배됐느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다 보니까 저는 뭐 8대 0이든 9분이 가서 9대 0이든 하여튼 완벽하게 만장일치로 나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 봐야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봐야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2월 11일이니까 한 달만 기다리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선거는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대통령 선거는 이게 내란 세력이 다시 들어오면 그거는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하는 게 아니라 나라 망하죠. 나라 망하잖아. 완전히 어떻게 할 거야? 네. 진짜 다른 나라로 도망치고 싶을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도망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당장 저 같은 경우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바로 그냥 뜨셔야지. 그럼 또 윤석열이 만약에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탄핵 기각대가 돌아오면은 개헌 또 할 수 있어요. 개헌 할 수 있지. 그거 아니라는데 뭐. 네. 아니 그리고 최상병 사건 지금 1심에서 무죄 나고 그랬는데 박정훈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야? 거기 군 판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 사람들도 성향조사 시켰는데 네 명인가 성향조사 시켰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끔찍해. 명태균 게이트도 저거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으로 총살 당한다 했고 그러면 소위 이제 그 강혜경 씨나 저나 1호, 2호들은 뭐 총살에 준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아유. 허경영도 끔찍합니다. 허경영이래. 최경영도 무사했지 않아? 허경영은 무사하지 않고 최경영은 괜찮을 거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